안녕하십니까. 또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정폭 회로의 부하성과 동작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부하성과 동작점은 실제로 정폭 회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봤듯이 정폭 회로를 설계한 후에 설계했을 때 입력 회로 신호가 출력 신호에 나타났을 때 그 신호가 왜곡되지 않고 원하는 만큼의 정폭 신호를 내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번 시간에 배운 부하선과 동작점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등가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등가 회로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가 회로란 무엇이냐 하면은 기본적인 정폭 회로, 즉 회로가 있으면은 이 회로를 어느 시점에서 전압과 전류, 자, 이런 임피던스라든지 이런 특성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이 회로를 변경, 해석하는 것이 등가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가 회로는 직류측에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교류측에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류측에서 회로를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직류 등가 회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직류측에서 보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콘덴사, 이런 것들은 직류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콘덴사는 직류를 흐르면은 그대로 도선이 연결된 것 같이 그렇게 해석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신호 vs 교류 신호, 이것도 직류측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등가 회로를 그리면은 R1과 R2, RC, RE, 그 다음에 부하측 전원, 요 회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류측의 출력측의 전류, 그 다음에 출력측의 전압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류측에서는 이런 직류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류측에서는 교류측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교류측만. 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직류측에서는 본 회로에서 교류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직류 등가 회로는 직류에 해당되는 부분은 많습니다. 기본 회로에서 보면은 출력측의 전압 VCC가 들어가고 입력측에서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등가 회로를 그리면은 출력측의 신호, 전원 VCC하고 출력측에서 흐르는 전류, 또 에미터 측에 흐르는 전류,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출력체계 전류는 자, 이렇게 폐회로를 구성을 합니다. 폐회로를 구성하면은 직렬회로에서 킬로히 법칙 2법칙에 의해서 전압은 양단의 전압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면은 그래서 자, 이렇게 출력체계 회로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IC 출력 전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압 VCC는 ICRC 플러스 ICRE 플러스 VCE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VCE는 여기서 넘기면은 자, 식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전류는 출력 전류는 IC는 뭐 RC분의 이렇게 전분의 출력 전류를 계산한 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보면은 IC는 마이너스 RC분의 VCE 다음에 플러스 RC분의 1의 VCC 더하기 VE가 됩니다. 그리고 출력 전류하고 에미터 전류는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입력책에 들어오는 전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콜렉터 전류하고 에미터 전류는 값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에미터 전류는 여기서 에미터 쪽의 전압 VE 사이 자 VE분의 RE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류 등가 회로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미터 전류는 나중에 교류 해석할 때 교류 이미터 저항을 구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자, 교류 등가 회로는 사용하는 캐패시터하고 직류를 다 단락해 놓은 직류를 없는 상태에서
회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회를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교류 등가 회로는 주로 파이 모형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등가 회를 해석할 때 뭐 H 파라미터를 쓰기도 하는데 파이 모형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H 파라미터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류 등가 회로에서는 교류측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교류 신호, 그 다음에 입력 측의 저항, 그 다음에 출력 측의 저항, 그 다음에 출력 측의 보아 측의 저항. 그래서 이 정폭회로에서의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에미터 측의 저항하고 그 다음에는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의 저항을 베타 RE-1 교류 이미터 저항하고 전류 정폭률을 이렇게 곱해서 내부 저항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출력 전류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모형이 파이 모형입니다. 파이 모형. 이 파이 모형은 나중에 이런 임피던스라든지 이런 거를 계산할 때, 해석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정폭회로에서 우리가 필요로 한 거는 교류 신호이기 때문에 이 교류 등가 회로를 가지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교류 등가 회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자,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자,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교류 에미터 저항과 에미터 전류와 출력 전류, 콜렉터 전류를 이렇게 전류원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럼 이 표시는 무엇인지 아시죠? 이 표시는 병렬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교류혈에서 보면 R1과 R2는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출력체에도 콜렉터 저항하고 보아 저항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폭회로에서 이득과 임피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득은 입력 신호에서 출력 신호로 나타냈을 때 그 신호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은 이득은 플러스 된 것을 이용합니다.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마이너스 되는 경우는 거의 다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입력 신호에서 출력 신호가 증가된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득에는 전류 이득, 전압 이득, 전력 이득 있습니다. 그런데 전류 이득과 전압 이득만 구하면은 전력 이득은 전류에다가 전압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 이득은 입력 전류분의 출력 전류, 그래서 베타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베타는 이 트랜지스터를 구입을 했을 때 여기에 매뉴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력 전류, 베이스 전류분의 콜렉터 전류 IC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어떤 경우는 뭐 70, 어떤 경우는 뭐 100 이상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전압 이득은 뭐냐면은 자, 입력 측의 전압 Vin, 그 다음에 출력 측의 전압 Vout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류는 그 등가회로 교류 등가회로를 그렸을 때 전류원, 출력 측의 전류원하고 입력 측의 전류원으로 자, 그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타냈을 때 그 입력 측에서는 IE, 그 다음에 교류 이미터 저항, 그 다음에 출력 전류원, 자,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입력 측에 보면은 그 전류가 에미터 전류하고 콜렉터 전류가 거의 같다고 했습니다. 거의 같다고 했기 때문에 입력 측에서는 전압은 IERE-가 입력 측의 전압이 되고 출력 측에서는 IC의 RC와 RL의 병렬한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IC와 IE는 거의 같기 때문에 상쇄가 되고 전압 이득은 입력 측의 교류 에미터 저항분의 출력 측의 저항, 병렬 저항이 전압 이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풀어서 나타내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입력 임피던스는 뭐냐면은 입력 측에 들어갔을 때 나타내는 임피던스, 그 저항 성분입니다. 그래서 입력 측에 들어본 그 저항 성분은 입력 측에는 R1과 R2 병렬 저항, 그 다음에는 트랜지스터 정폭 내에 있는 교류 이미터 저항, 내부 저항과 세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풀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풀면은 R1 플러스 R2, R1, R2 플러스 R1 베타 RE 다시 플러스 R2 베타 RE 다시 분의 R1, R2 베타 RE 다시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출력 임피던스는 출력 측에서 본 임피던스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나타내면은 출력 측에서는 콜렉터 저항하고 부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은 RC 플러스 RL 분의 RC RL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입력 임피던스가 있는데 입력 임피던스, 출력 임피던스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임피던스는 그 정폭회로 간에 연결해주는 것이 정폭회로 간에 연결했을 때 그 매칭을 시켜주는 자, 그런 것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 임피던스는 작을수록 좋고 출력 임피던스는 클수록 유리가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는 등가 회로하고 이득과 임피던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정폭회로에 대해서 기초회로, 그래서 입출력 특성과 그 다음에 동작 특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폭회로에서 입력 특성은 다이오드 특성과 동일하다 했고, 출력 특성은 콜렉터 에미터 사이 전압과 콜렉터 전류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폭회로의 동작 특성 영역은 4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포화 영역, 활성 영역, 차단 영역, 항복 영역. 그래서 포화 영역과 차단 영역은 스위치용으로 활용되고 활성 영역은 정폭용으로 활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폭회로 설계할 때는 동작점이 활성 영역에 위치하도록 설계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공부한 것이 바이어스, 동작점, 등가회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했는데, 바이어스는 뭐냐면은 정폭회로가 동작하기 위해서 가해주는 직류 전원, 즉 전압과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정폭회로에 사용되는 바이어스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고정 바이어스, 이미터 바이어스, 전압 분배 바이어스, 콜렉터 데모긴 바이어스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폭회로에서 동작점과 보화선 있습니다. 보화선은 뭐냐면은 차단점과 보화점을 연결해주는 직선이 보화선이 되고, 동작점은 이 보화선과 콜렉터 측의 입력 전류가 만나는 점, 그것이 동작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등가회로는 직류 등가회로, 교류 등가회로 있고, 정폭회로에서 이득은 전압 이득과 전류 이득, 임피단스는 입력 임피단스와 출력 임피단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평가는 OX 퀴즈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은 정폭회로의 종류, 전력 정폭회로의 종류, 그 다음에 정폭회로에서의 주파수 특성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좀 의심스럽고 그런 것이 있으면은 커뮤니티 난에 올리면은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습은 학교 들어와서 직접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